우리 이 치료제만 개발하는데도 거의 한 10년은 걸렸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기 간암의 재발 방지 효과를 입증한 치료제입니다. 오랜 연구로 탄생한 첨단 바이오 기술, 의료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찾아라 성공 레시피. 오늘은 난치성 질환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문 기업을 찾아가 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성공기업. 20년 전부터 세포 치료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해 왔는데요. 성공기업의 비법을 소개할 오늘의 성공 리포터가 출근 중인데 왜 이렇게 썰렁한 거죠? 아하, 유연근무제 때문이군요. 드디어 얼굴을 마주한 성공 리포터. 위풍당당하게 카메라를 들고 얼굴 인식으로 출근 도장 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기업의 근무 3년차 마케팅팀의 장혜리 PM입니다. 저희 회사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암과 싸우는 암 환자를 위한 기업입니다. 자, 그럼 성공 리포터의 하루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동영상을 틀고 열공 모드인데요. 대체 암과 싸우는 방법이 뭐길래 이렇게 공부 삼매경에 빠진 거죠? 저희는 환자 개개인의 면역세포를 활용해서 항암 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리고 생산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의약품은 대중을 상대로 대량 생산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저희 치료제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세포에 맞춰 개인마다 다르게 만들어지는 치료제입니다. 기존 치료가 외부에서 약물을 투여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면역항암 세포 치료제는 내 몸의 면역 기능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영업부를 대상으로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상이 쉽게 잘 제작되었는지 그리고 틀린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치료제를 만드는 것은 기본. 이 치료제를 고객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를 만드는 것도 성공 리포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는 성공 리포터. 유연근무제라고 설마 벌써 퇴근하시는 건 아니죠? 네, 저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파서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만든 치료제가 환자분들에게 잘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첫 번째 성공 레시피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담당 의료진과 마주 앉은 현장. 실제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적용한 사례들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간암 환자들은 만성간 질환에서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수술이나 이런 근치적인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재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마한 암세포들이 주변에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다 잡아낼 수는 없어가지고 대개 이제 그 암덩어리 주변으로 이렇게 넓게 절제를 한다든지 고주파 소작술을 통해서 이제 태워버리는데 그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들이 남아있으면은 이 치료제가 들어가서 그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재발을 낮추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3번, 10개의 병원을 방문하는 성공 리포터.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는데요. 치료 사례적으로 교수님께서 현장에서 있으셨으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도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느끼기에 이 치료제를 투여받은 이후에 재발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전에 있는 재발을 몇 개월마다 재발을 했다 그러면은 이 치료제를 투여받은 이후에는 그 기간이 상당히 좀 연장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11,000명에게 투여된 치료제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임상 테스트와 현장 데이터 수집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 항암 치료 분야는 환자들의 상태나 치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제가 허가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과정이 계속 쌓이면서 저희 치료제에 대한 신뢰성과 그리고 활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공기업과 의료진의 끊임없는 소통, 환자 치료에도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잘 디자인된 거기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믿지만 그게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환자들한테 투여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떤 부작용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공식적인 루트만을 통해서 정확히 전달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미팅을 통해서 상호 간에 이제 정보의 일방향적인 전달이 아니고 상호 간에 이렇게 정보를 교류를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간 축적된 소통의 가치는 이젠 값진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세포치료제가 국내 1호 세포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기 간암의 재발 방지 효과를 입증한 치료제입니다. 단연간 거의 한 20년 가까운 동안에 환자들에게 그 세포치료제를 투여해왔고 그런 결과들이 지금까지 또 쭉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성과 치료에서 효과를 입증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끝날 줄 모르는 회의. 의료진도 아직 궁금한 점이 남은 것 같죠. 임상 현장에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임상 시험이 한국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해외로 진출을 해서 해외에서도 좀 이런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받아들고 회사로 복귀한 그날 오후.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이번엔 내부 팀원들과 피드백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국내 말고 글로벌적으로 또 관심이 많으셔서 회사 차원에서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셨습니다. 림프종 대상으로 CAR-NK 임상 연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고형암 대상으로도 청생법을 이용한 임상 연구 지금 첫 환자 투여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저희가 몇 년 동안 준비한 글로벌 시장 진출도 현재 진행 중이고 그리고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은 물론 다양한 암의 세포 치료제를 준비 중인데요. 그런데 왜 그 시작은 간암이었을까요? 환자들한테 얼마나 필요한 제약 제품을 공급해 드릴 수 있느냐인데 간암은 특히 이제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높은 암중 중에 하나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40, 50대 남성에서 발병률이 특히 높고 또 사망률이 2위인 난치성 질환입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5년 생존율을 많이 상승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한 40%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이고 간이식은 이제 다른 사람이 정혈을 해야 되니까 그거 이제 기준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제 본인의 혈액에서 그 T세포를 채취해서 그거를 배양해서 정폭시켜서 넣어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그다음에 치료의 효과가 뛰어난 그런 세포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달을 받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발전해온 배경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실제 마케팅 팀에서 그 여러 의료기관에서 현장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소리를 저희 쪽에 가져와서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임상 자료 또는 그 논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을 실제 어떤 현장의 니즈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회의를 마친 성공 리포터가 이번엔 또 새로운 곳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환자 혈액으로 치료제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먼지나 미세한 오염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인데요. 품질이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창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와,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게요. 이 연구실에서는 소독약으로 철통 위생, 저 연구실에서는 소독 티슈로 철통 위생. 어떤 세균도 침투할 수 없게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하는데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환자에게 직접 투여되는 치료제이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GMP 기준에 따라 무균 환경에서 품질 관리가 아주 엄격하게 적용된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세포 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기 때문에 온도, 시간, 환경 이 모든 조건들을 정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네,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 완벽한 무균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있었네요. 성공 리포터, 이번엔 어디로 가나요? 저희가 만나게 될 다음 장면은요, 바로 세포를 배양하는 곳입니다. 배양하면 그 면역계 세포 수와 그 힘이 수천 배 이상 강화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면역 세포는 2주의 기간을 거치면서 더 강력하게 변신하는데요. 여기에 여러 단계의 철저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치료제만이 암세포와 치열하게 싸울 자격을 갖춘답니다. 질병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저희의 인프라 능력이 이 치료제는 만들 수 있는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 이제 도전을 시작하는데, 특히 세포 치료제는 환자 개개인의 세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 전 과정에서 일관성과 무균 환경 유지가 핵심입니다. 원료 채취부터 제조, 보관, 운송까지 모든 단계에서 엄격한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각 공정에서 철저한 품질 확인 절차를 거쳐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양 기간 동안 수차례 품질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까다로운 작업 공정. 이렇게 철저한 절차를 거쳐야만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였네요. 갑자기 연구소에 등장한 까만 보냉백. 열심히 어디론가 이동 중인데, 자, 여기서 잠깐 퀴즈 타임. 저 보냉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환자의 혈액이었네요. 성공기업의 또 다른 특기는 의약품에 최적화된 물류 시스템, 위치 추적과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붙이시는 거죠? 혈액을 입고하게 된 후에 라벨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 라벨은 환자의 고유 식별 정보, 그다음 입고 처리 후에 발생되는 일련 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바코드에 표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분들, 공정하시는 분들이 그 바코드를 활용해서 전 처리 과정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발행되는 바코드입니다. 환자 개인 정보, 그리고 입고했을 때 우리가 어떤 날짜에 어떤 순서로 입고를 했다, 이런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치료제인 만큼 환자에게 투여되기까지 모든 제조 공정을 바코드로 철저하게 관리하는데요. 숙련된 바이오 물류 인력을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T세포와 NK세포 등 면역세포를 대량 배양하는 기술은 성공기업만의 독자적인 국내 특허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환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방향으로 치료를 발전시키는 것을 가장 저희에게는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R&D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저희 매출의 약 15%를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더 의미 있는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와 치료제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세포 유전자 치료 분야의 확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달려온 성공기업. 그 노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약업계의 가장 큰 의미는 어떤 환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되돌려준다는 거 있죠. 그 방법이 없는 환자들한테 새로운 저희 치료제를 방법을 선사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건강을 찾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가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장 단순한 어떤 치료제 개발 기업을 넘어서 환자 중심의 치료 패러다임을 새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건강한 삶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쌓아온 20년. 그 위에 그려갈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찾아라 성공 레시피가 응원하겠습니다. 이 치료제의 그런 생산 과정을 좀 더 자동화하고 간소화할 수는 없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뭐 AI나 피지컬 AI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완전히 변하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세포 치료제에서 스크리닝 단계에서는 아마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배양을 직접 하는 부분에서는 AI가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